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팀리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고 교육 시청 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순서는 첫 번째로 세이프티 모멘트, 두 번째는 휴먼 에러, 세 번째로 삼정 관리, 네 번째 TBM 표준화 프로세스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삼정 관련 동영상 및 TBM 실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낙관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휴먼 에러 관련 세이프티 모멘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휴먼 에러에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정의는 실수하는 인간이 일으키는 사고로 인간이 주어진 목표로부터 일정한 제한 범위를 벗어나 발생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휴먼 에러 또는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휴먼 에러의 특징은 첫째로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정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확도, 순서 또는 시간이 제한 범위 밖으로 행해져서 발생된 오류가 장비, 시스템, 기타 작동에 손실을 끼치게 되며 세 번째로 사고 발생의 잠재 요인은 인간 실수이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 네 번째로 휴먼 에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통계학적 휴먼 에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2만 개의 행위를 하며 그중 2번의 실수를 하며 2번의 실수 중 80%는 감지되고 20%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감지되지 않는 실수 중 25%, 전체 실수의 5%가 아주 심각한 실수로 분류되며 1000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했을 때 하루 2000번의 에러가 발생하며 이 중 400개는 감지되지 못하고 100개의 에러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경우 단순한 작업자의 부주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업무태만 역량 부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고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정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에러는 적절한 관리에 의해 예방될 수 있고 모든 에러는 예방 가능한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러들은 예견 가능하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의 분류와 유형으로 불완전한 행동, 의도되지 않은 행동, 실수와 망각, 의도된 행동 착오와 위반, 위배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먼 에러의 원인으로부터 분류는 숙력 기반 에러 실수, 숙련 기반 에러 망각, 규칙 기반 에러, 지식 기반 에러, 고의 사고로 분류됩니다. M16 현장에서 발생한 휴먼 에러 대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C기둥 미장작업용 고소작업대를 통제 중이던 A사 소속 유도원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이동 중이던 B사의 고소작업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례는 숙련 기반에 의한 에러 실수로 인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소작업대 하강 과정에 수직 생명줄에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대가 튕기며 추락방지대의 제해자 좌측 눈부위 앞면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숙련 기반에 의한 에러, 망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고소작업대 하부에 있는 비상하강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오른손을 시저 구간에 대고 왼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내려오는 시저에 오른손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지식 기반 에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보상부 데크판계 작업을 위해 보상부에서 보합으로 이동 중 보벽에 돌출된 폼타일을 밟고 내려오는 과정에 발이 미끄러지며 앞으로 넘어져 데크 철근의 눈부위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의 위반 에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M16 현장 일반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18년 10월에서 21년 5월까지 일반재해는 총 97건이 발생되었으며 협착 29건, 충돌 20건, 전도 17건, 업무상 질환 13건, 낙하 4건, 기타 14건 순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재해는 총 97건 중 휴먼 에러로 인한 재해는 78건으로 전체 재해의 80.4%로 분석되며 휴먼 에러는 실수 52건, 고의사고 23건, 지식 기반 2건, 망각 1건 순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휴먼 에러 발생 원인 빈도는 보행 시 전방 주시 미흡 22건, 안전보호구 미착용 19건, 작업 구간 인원 통제 미흡 13건, 대차 운반 위치 불량 4건,
자재 고정 상태 불량 4건, 모서리 보양 상태 불량 4건 순으로 발생되었으며 작업 중 또는 단순 이동 중 헛디딤, 걸림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휴먼 에러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유형이 전체 재해의 55.6%가 발생되었습니다. 휴먼 에러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유형 중 보행시 전방주시 미흡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유형별 분석 현황을 보시면 전도 11건, 충돌 6건, 기타 4건, 협착 1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기인물 분석 현황을 보시면 구조물 9건, 바닥 7건, 공구 5건, 자재 1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도로 인한 재해가 다수 발생했고 구조물에 의한 전도, 간섭물에 대한 사전 제거 미흡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휴먼 에러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유형 중 2번째로 많이 발생된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유형별 분석 현황을 보시면 협착 15건, 충돌 2건, 배임 1건, 기타 1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기인물 분석 현황을 보시면 자재 11건, 구조물 5건, 공구 3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협착으로 인한 재해가 다수 발생했고 주요 기인물인 건설자재 운반 시 발생했으며 협착방지 장갑, 자상방지 장갑, 보호구 미착용으로 발생한 재해가 100%를 차지했습니다. 휴먼 에러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유형 중 3번째로 많이 발생된 작업 구간 인원 통제 미흡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유형별 분석 현황을 보시면 낙하 4건, 협착 4건, 충돌 4건, 전도 1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기인물 분석 현황을 보시면 자재 7건, 장비 3건, 구조물 2건, 공구 1건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작업 구간 접근에 의한 장비 협착 낙하 등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했고 주요 기인물인 건설자재 취급 시 발생했으며 장비 하부 통제에 대한 역할 부재로 인한 재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불안전한 행동, 즉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리더를 중심으로 작업 기준, 절차 준수 및 작업장, 작업 인원 등의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확인 점검을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삼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삼정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이란 일에 투입되는 사람, 자재, 장비를 정위치, 정품, 정량으로 관리한다면 모든 낭비 요소가 제거되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 제거되어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단순한 청소, 정리 활동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사건과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며 계획 단계에서 사람, 자재, 장비의 투입을 사명의 개념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공 단계에서 계획을 독하게 실행하고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정관리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정위치, 정품, 정량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당 현장은 사람, 자재, 장비 도구에 대한 정위치, 정품, 정량으로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위치는 휴게 시간과 작업 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 정품은 계층별 자격 검증 및 해야 할 일을 준수해야 하며 정량은 사전 계획에 입각한 적정한 인력 투입을 해야 합니다. 자재에 대한 정위치는 지정된 장소의 적재 및 보관 관리를 해야 하고 정품은 시공 규격에 적합한 자재 투입을 해야 하며 정량은 시공에 필요한 적합한 수량 입고를 해야 합니다. 장비 도구에 대한 정위치는 계획된 장소에 장비를 배치해야 하고 정품은 정상적 기능을 갖춘 장비, 도구를 반입해야 하며 정량은 필요한 수량만큼의 장비, 도구를 투입해야 합니다. 액션 아이템별 중점관리 사항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 및 근로자분들은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작업 손실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첫 번째 작업 계획과 실제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작업 계획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로 사전에 승인된 근로자, 숙련공 배치 및 특성화 교육 강화를 통해 위반을 최소화하며 세 번째로는 휴게실, 흡연장 등의 사용시간 규정 및 관리를 통해 근로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 및 근로자분들은 자격 검정에 승인되고 개인 업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실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에서는 작업량에 적합한 근로자가 투입되도록 작업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첫 번째, 비즈 파트너 및 단위 작업별 인력 투입 계획 수립 및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두 번째는 작업팀별 숙련공 관리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작업여건 및 작업 물량 관리를 통해 이직률을 최소화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에 대한 정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첫 번째, 최우선으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작업장 내 모든 자재와 적장, 샵장의 레이아웃 구성 및 게시를 하고, 자재와 적어 가서 구획 설정, 레이아웃 장비, 인동선, 물동선 확보해서 관리 바랍니다. 자재에 대한 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규격에 맞는 자재를 반입하고 시방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첫 번째, 품질 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가 비즈 파트너에게 준수되도록 점검, 지원, 조치 활동을 추진하고, 가시 설물 및 시공성 자재 반입 시 필수 검수 자재 규정 및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재에 대한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수량의 자재 반입 및 시공 관리를 통해 반입 자재는 적기 시공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작업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공 계획 및 자재 반입 계획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하며, 시공 지연 및 미시공 자재는 보관 장소 별도 지정 보관 관리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정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에서는 사전에 계획되고 협의된 지정된 장소에 장비가 설치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업체별, 작업별 상호 간섭 여부 확인 및 적정한 위치 지정을 해야 하며, 이행 단계에서는 계획서를 준수하고 작업 내용 및 여건 변경 시에는 계획서를 재수립하여 변경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에서는 규정 규격에 맞는 정상적인 장비 도구를 선정하고 장비 안전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첫 번째, 현장 내 반입되는 모든 건설 방지는 반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두 번째, 정기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세 번째, 공도구 검사는 비즈 파트너 인스펙터 또는 행복지킴이에 의해 안전 검사를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 파트너에서는 작업 형태별, 업체별 작업 여건 및 일정에 적합한 고소작업대에 반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목표 수준으로 계획 대비 실제 반입 및 가동 상태 수시 점검을 통한 장비 운영 상태를 분석하고, 계획 대비 실제 반입 장비 대수 초과 시 초과 수량 반출을 실시하고, 장기 보관 중인 장비의 외부 반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불합리 사례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 화재 감시자 부재, 유도원의 업무 외 작업 사례는 사람에 대한 정위치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고소작업자 안전고리 미체결, 이동동선 미확보 사례는 사람에 대한 정품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유로폼을 통로 계단으로 활용, 작업장 내 위험물과 여러 자재 혼합 보관 사례는 자재에 대한 정위치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훼손된 작업 발판 반입, 추락방호망 원상복구 시 틈새 과다 설치, 자재에 대한 정품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철근 자재 과다 적재 및 이동동선 미확보, 자재에 대한 정량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가설분 전반 방호호를 보호구 보관용으로 사용, 통로 인동선 내 전선 미거치, 장비에 대한 정위치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클램프 접속부 내민 길이 부족 및 강관 파이프 자재 휨 발생, 회전체 부위 오일 누유 발생이 있는 상태인데 점검표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날인하고 작업 진행, 장비에 대한 정품 불합리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양중박스 내 폐기물 과다 적재로 낙하 위험이 발생되었던 사례로 장비에 대한 정량 불합리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삼정에 대한 불합리 사례를 보셨습니다. 만약 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자재와 장비가 건물 내부로 반입되고 인동선과 비상대 필요도 없이 자재가 산재되며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입니다. 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관리 및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삼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안전품질팀 이정관 팀장입니다.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삼정이란 무엇이며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정은 도요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일하는 방식의 혁신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타에서 적용한 생산 시스템의 삼정 관리는 일반 생활과 제조 공장에서 자재 관리에서 낭비를 없앤다는 개념, 즉 재고를 제로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조 공정 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성 혁신 활동인 삼정으로 도요타는 2007년 당시 세계 1위였던 GM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정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 정의치 정품 정량에서 정은 한문으로 정할 정자이며 정하다, 바로잡다, 다스리다의 뜻으로 미리 정하다, 계획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삼정에서 첫 번째로 정의치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치는 어디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계획된 장소에서 작업, 사용하는 공구와 장비를 정해진 위치에 두고 재료 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치의 개념을 주차된 차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정의치 개념을 적용하면 질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질서 있는 상태라는 것은 여유 공간 확보로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치 활동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인 정품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품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위치에 정품이 놓여 있는 것, 재료 규격에서 정한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는 것, 작업 표준을 준수하여 제품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품의 개념을 주차 차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12대의 차량 중 7대는 파손되어 있거나 규격이 다르거나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나타냅니다. 불량 상태의 차량은 사고 유발, 수리 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정품의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품질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품 사용으로 시공 품질이 향상되고 작업 안전이 확보된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인 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량은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위치에 정품이 정량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 계획된 수량만큼만 구입, 보관하는 것, 필요한 수량만큼만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량의 개념을 주차장에 보관된 차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필요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됨에 따라 공간 확보가 어렵고 더 이상 보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량의 개념을 적용하면 필요한 만큼의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 개선 활동을 통해 작업 공간 확보와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삼정은 정위치, 정품, 정량을 말하며 정위치란 계획된 장소,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여 효율을 향상시키고 정품이란 표준과 규격화로 항상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량이란 필요로 하는 만큼만 확보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네, 반도체 건설 현장의 삼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건설 공사는 타이밍입니다. 팹 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 금액은 무려 10조에서 20조가 됩니다. 대규모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기술이 한 발만 늦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불안정한 산업입니다. 투자 적기를 놓친 엘피다는 하이닉스와 경쟁에 뒤처져 몰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10조에서 20조를 투자하는 반도체 건설 공사의 특성상 기술 개발이 한 발 늦으면 타이밍을 놓쳐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공법을 적용하게 되며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시공이 들어가야 하는 복합 공정의 정밀 공사입니다. 약 20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토목, 건축, 설비, 유티, 전기, 제어 등의 복합 공정이 진행되므로 절차상의 많은 어려움과 공정 간의 간섭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공사는 패스트트랙, 복합공사의 특징으로 인해서 건설 작업 공정 간 간섭으로 공간이 협소해지며 이는 작업 효율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낮아진 작업 효율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장비와 인력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시공 품질이 저하되며 공사 비용이 상승하고 공사 납기가 지연되는 반복적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삼정활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삼정활동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정위치 관리로 작업 능률 향상, 정품 적용에 의한 시공 품질, 안전 품질의 향상, 비효율적 반복 작업 제거로 비용 절감, 안전 확보, 로스트 타임의 제거로 공기 지연 예방 및 적기 완료입니다. 삼정활동으로 반복적 악순환을 제거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 비용, 납기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삼정은 제조업의 특성에 따른 자재에 한정된 정위치, 정품, 정량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삼정이 건설공사의 핵심 요소인 사람과 장비를 포함하는 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위치는 정해진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품은 해당 작업에 숙달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를 말하며 정량은 적정한 근로자 수가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비에 대한 정위치는 계획된 장소에서 계획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정품은 성능과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장비를 말하며 정량은 작업에 최적 수량의 장비가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사에서의 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정과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삼정 활동은 안전관리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주요 목적은 첫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둘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손실 원인 모델에 의하면 사건이나 사고의 발생은 관리부재, 근본 원인, 직접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됩니다. 삼정이 실행되지 않는 삼정 불합리는 이러한 연쇄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4조에서 말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장 사례를 보면서 삼정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의 정위치 불량 사례입니다. 양중 작업 중 인양되고 있는 중량물, 철근, 하부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로 낙하사고물 발생 시 다수의 근로자가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해진 위치에 장비 신호수를 배치하고 인양물 하부 접근 통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한 장소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재의 정위치 불량 사례입니다. 작업을 위해 해체된 비계 작업 발판을 정위치에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개구부가 발생된 사항으로 근로자 이동 시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 방어조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작업 발판을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 위험을 제거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재의 정위치 불량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남은 자재, 도구, 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자재 보관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을 위반한 것으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정위치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자재의 정량 불량 사례입니다. 구조물 내 비계 설치 작업 중 필요 이상의 비계 자재를 이동 통로상에 방치하여 근로자의 이동 동선이 차단된 상태로 작업상의 비효율과 무리한 행동을 초래하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 설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량의 자재만 사용하여 필요 이상의 자재로 인해 이동 통로가 간섭되지 않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합리 사례와 같이 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건 사고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정을 지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제거하여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올바른 삼정을 실행하여 불합리 사항이 없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삼정 관점에서 치밀하게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PDCA 사이클에 입각한 삼정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이 일을 세분화하여 치밀하게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체크 단계에서는 실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액션 단계에서 개선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사에서의 삼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삼정이란 투입되는 사람, 자재, 장비를 정위치, 정품, 정량으로 관리한다면 모든 낭비 요소가 제거되고 능률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원가 절감이 되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 제거되어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소, 정리 활동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사건과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사람, 자재, 장비의 투입을 삼정의 개념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공 단계에서 준비된 계획을 독하게 실행하고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음 계획에 개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TBM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TBM이란 툴박스 미팅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행하는 안전 미팅으로 사고의 직접적인 불안전 행동을
제거 근절시키기 위하여 5에서 6인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작업장 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는 단시간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까지 진행하는 미팅입니다. TBM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로 TBM 대형을 유지합니다.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집결하고 소그룹 간 둥근원을 만들어 인사 및 인원 파악과 신규 팀원 소개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TBM 리더 주관으로 충분한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TBM 리더 주관으로 팀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료와 상호 개인 보호구의 상태 점검과 작업의 적합성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화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TBM 골든룰입니다. 첫 번째,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할 것. 두 번째, 메시지는 명확하게 피드백은 확실하게 할 것. 세 번째,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 네 번째, 필요하다면 직접 보여줄 것. 다섯 번째, 근로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TBM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BM 리더 역량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TBM 진행 시 매일 SK의 코플랜트 구성원이 TBM을 참석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우수 팀리더분들은 호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한 팀리더분들은 별도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BM 실시 샘플이 장표 확인하시고 TBM 진행 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TBM 대형 유지, 두 번째 순서로 체조 및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건강 상태 및 보호구 확인, 네 번째 순서로 비상 대피로 확인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공지사항 전달, 여섯 번째 순서로 전일 부적합 사항 공유입니다. 일곱 번째 순서로 위험 요인 선정, 여덟 번째 순서로 공도구 사용 방법 시연입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원포인트 지적 확인, 열 번째 순서로 터치앤콜을 끝으로 TBM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TBM 실시 동영상 샘플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실시하는 단위 작업별 표준화된 TBM을 실시하여 팀 리더 중심의 위험 예지 활동을 전개하고 첫 번째 수준 향상, 두 번째 체계화된 TBM을 정착하여 전 노동자가 집중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TBM을 실시 바라며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휴먼 에러 예방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11월 6일 단디 작업조 TB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작업자가 있습니다. 사공건 씨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공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공건 씨는 오늘 처음 왔으므로 작업 내용과 안전 절차에 대해서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희택 씨는 어제 과음을 해서 오늘 쉬기로 했습니다. 전날 과음은 다음날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작업 첫날은 주의해 주십시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연장자이신 유호상 씨는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한번 돌려주십시오. 팔목 돌려주십시오. 허리 한번 돌려주십시오. 발목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추락지 예방을 위해서는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들고 균형 잡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왼쪽 다리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모 착용! 안전모 착용 좋아. 안전대 착용! 안전대 착용 좋아. 안전화 착용! 안전대 착용 좋아. 네, 좋습니다. 오늘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용접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A조인 김성태 씨와 손원정 씨는
좌측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혜영 씨와 정정년 씨는 우측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호상 씨는 하부에서 화재 감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공과 씨는 옥상에서 자재 정리와 자재 운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숙지하셨습니까? 네,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동에는 자재 반입이 있다고 합니다. 자재 반입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각자 작업에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접 작업 시 불티가 자재에 튈 경우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혜영 씨, 추가적인 위험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티가 눈이나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손원정 씨, 오늘 작업에 위험 포인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비계 위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다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정현 씨, 자재를 무리하게 올려놓다가 비계가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유호상 씨, 화재 감시 중 자재 운반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사공거 씨, 오늘 작업에 위험 포인트 아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공거 씨는 오늘 옥상에서 손원정 씨와 정정년 씨에게 자재를 운반해주고 옥상 자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재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동 시에 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확인한 위험 요인을 한번 다 같이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안전위험 조심! 추락위험 조심! 증거위험 조심! 그럼 각자 말씀하신 위험 포인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태 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용접 우산으로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시 보안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비계 위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지 않고 안적대를 꼭 걸어야 합니다. 비계 발판에 올릴 수 있는 자재의 중량을 확인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장비 운행 경로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 장소 위에 올라가 안전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 후 발에 걸리는 자재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작업 허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위험 포인트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장과 비슷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옆 동네인 양산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비계가 넘어가서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제 사례는 김성태 씨가 말씀하신 위험 포인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용접 작업 중에 단열재에 불티가 붙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급히 대피하던 근로자 중 한 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 절차만 잘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작업 허가서에 보시면 예방 대책도 함께 있으니까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처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호상 씨, 오늘 처음 오신 사공거 씨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불티가 작을 경우 주변의 소화기를 이용해서 즉시 추동 조치를 실시하고 초기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한 대피 방법으로서는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숙인 후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호상 씨가 사공건 씨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CPR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상시 대피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 비계를 이동하셔서 출입구를 통해 안쪽으로 이동하시고요. 계단으로 가셔서 높이 안전한 1층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도 부착을 해놓을 테니까 틈틈이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작업하시다가 발견한 위험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소한 것이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단열재와 신나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불피가 튈지 모르니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접우산을 사용하지만 불티가 튀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기 용접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감전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력 테이프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외벽 작업을 하다가 외벽과 비계의 넓은 틈 사이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 방망을 구매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중에 설치가 끝난다고 하니까 다른 작업자분들도 외부 비계 작업 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용접 작업장에 배치된 소화기 수가 적습니다. 추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부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처음 와서 현장을 둘러보니 외부 비계에 설치된 발판이 고정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 후 다시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위험성을 파악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비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벽이음, 안전난간, 그리고 기둥 침하 여부까지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험성들은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눠드린 작업 허가서를 꺼내겠습니다. 작업 허가서를 보고 오늘의 주요 위험사항 3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용접 작업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으니 불티 비상 방지 조치를 한다. 둘,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대 부착 후 작업한다. 셋, 주변 건설 장비 운행 시 충돌 위험이 있으니 위험 장소를 확인하고 피한다. 오늘 작업의 최종 목표는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입니다. 안전하게 작업해야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준비!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거리 하면서 TVN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단디 무죄로 나가자 좋아 하겠습니다. 단디 무죄로 나가자 좋아! 좋아! 안녕히 가십시오. 이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팀리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